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전상철 차장. 네. 자, 지금 야당에서 벌써 시행령 손보기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세월호법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이 논란이 돼서 시행령을 고치기로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다른 법안까지 11개 법안에 시행령을 손보기 시작했다. 오늘 벌써 나온 얘기죠? 네. 이미 뭐 작심을 하지 않았고서야 벌써 11개의 법안 시행령 이름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국립대학 회계재정 운영법, 학교 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세월호 특별법뿐만 아니라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이런 것 총 11개의 이 시행령, 이 문제가, 그러니까 법안하고 좀 문제가 충돌된다. 예. 이 시행령은 뜯어 고쳐야겠다.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죠.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전원책 변호사님. 예. 원래 우리 제도, 법 질서 틀에서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들, 법원에다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 시행령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동안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법이 통과돼서 아직 발효도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이 11개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지. 이 야당으로서는 또 여론이 들끓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몰이를 이제 하는 셈인데 예. 근본적으로 법이 정부에 위임한 어떤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이 나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 잘못된 시행령은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행령을 고치게 되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자꾸 법에서 정한 어떤 그걸 벗어난 시행령이 많다고 저렇게 심사를 하겠다는 건 바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전교조의 해직 교사를 교원으로 인정을 안 하는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모든 시행령을 야당이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이건 하나의 입법 독재죠. 예, 입법 독재다. 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이 크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과도한 권한을 가져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경계 의식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국회에서 이런 논의 다 검토를 했다가 위헌이라고 해서 덮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오늘 했는데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핵심을 찌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전상철 차장. 네. 진짜로 국회에서 보니까 논의를 한번 했더라고요. 이 문제, 그러니까 시행령이 문제가 있을 경우 그걸 강제적으로 고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부분. 네. 검토를 했는데 위헌이라고 해서 접었던 사례가 있었죠. 예, 오늘이 6월 1일이고 5월 1일 날 저게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가 됐던 상황입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가 행정부의 행정 작용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면 이것은 이게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 삼권 권력 분립이라는 것을 원칙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도읍 의원의 주장이 아주 합리적인 말씀이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동의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이때는 속기록에 남아있는 자료만 보고 보자면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야당도 안 되겠구나 접었던 내용인데 5월 29일 날 갑자기 개정안이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 여야 대표 지도부가 합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킨 게 맞지 않겠느냐. 처음에 본인들은 저게 삼권 분립에 문제 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여야 협상을 통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을 국무회의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회 스스로가 위헌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이 있었고
여지가 있다고 해서 덮었던 건데 다시 꺼집어내서 통과시켰다.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정조준에서 지적을 한 바로 그 내용인데요. 바로 이분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 당시에 이 법이 위헌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분인데 제가 오늘 이분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 1일인가 그때도 제가 이제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뭐 위헌이 아니다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안규백 의원은 좋은 의견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안규백 의원님 멘트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조항만큼은 보류를 시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자,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내용만으로 보면은 이제 보류가 됐던 사정이 드러났던 건데, 전원책 변호사님, 아까 뭐 저희 집중 토크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뭐 20명 가까운 헌법학자들을 다 연락을 해보시고 의견을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는 분 몇 분이 계시잖아요, 헌법학자들. 예. 이분들의 의견도 보니까 대부분 다 위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저기 나오는 김철수 교수님, 예. 그 허영 교수님, 저는 특히 허영 교수님에서 강의를 내가 그 헌법을 배웠는데, 예. 저 두 어른을 내가 다 합니다. 네. 근데 저 두 어른 또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 점잖게 표현이 월권과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이 정한 취지에 반한다 하지만 이건 앞에 김철수 교수님 말씀은 위헌이라는 얘기고 예. 이 허영 교수님 말씀은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 헌법이 정한 취지라는 것이 뭔가 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상권 분립이라든가 그리고 그 선거제도라든가 사법 통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규정에 헌법이 위반될 수 있는 건지 헌법 조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헌법 조항을 보시면서 바로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을 위배하는 거다. 이걸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법 75조에 그 지킨 바와 같이 우리 네. 법 체계는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네.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대통령령을 비롯한 각종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에서는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정하지를 못하니까 법에서 이렇게 큰 줄기를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행정부가 그 안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여기서 이 법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명령이 그러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이 헌법이나 법률, 모법인 어떤 법률에 위반이 되면 그것은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대부분이 그 이제 법률에 과연 위반되었는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예. 또 그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권을 가지고 그렇죠. 예. 바로 근데 손상철 차장. 네. 핵심이 논란이 된 핵심이 바로 고친 국회법에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치권에서 빨리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놔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회법 98조 2항을 보면요. 대통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예. 이게 이제 통보가 아니라 위배될 경우에는 이거를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예. 저 이게 부분이 강제성이 들어가요. 있느냐 없느냐. 예. 저게 강제성이 있느냐 예. 없느냐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강제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 야당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는 왜냐하면 왜 없다고 보냐면 저게 만약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걸 만약 안 했다. 그러면 장관 왜 보고 안 합니까? 당신 그만두시오. 이렇게 법률적으로 그 사람을 문책할 수 있는 권한이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전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해임 건의안 낼 거고요. 예. 또 법원에 다투겠죠. 만약에 저 문제를 저렇게 법을 만들었을 때 저 법 자체만 국회법 자체만 그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면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예. 아마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올 겁니다. 네, 위헌이란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표정이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유승민 원내대표의 표정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 강제성 여부를 통일하는 것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를 다시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뭐 만날 때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죠. 박성원 논설위원. 네. 굉장히 좀 위기에 몰린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드러나죠? 네. 예.
우선 그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지금 천상실 차장이 얘기한 것 뿐만 아니라 통보가 요구로 바뀐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다시 말해서 처리하고라는 것이 명시화됐습니다. 예. 이 처리하고라는 건 만일에 이걸 처리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되죠. 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예. 국회에서 계속 아니 우리가 그 요구를 했는데 왜 여기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요? 라고 하면 행정기관장 일 못 합니다. 예. 다시 말해 스톱이 되고 강제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강제성이 없었다면 바로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행정부가 못 고치겠다고 하니 강제로 고치기 위해서 바로 이 법을 고친 건데 그 고친 취지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강제성이 없다는 말은 좀 유 대표로서는 조금 궁색한 분색한 얘기다. 이종걸 대표가 보면 너무 당연한 거다, 강제성. 네.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냐. 당연히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심 있는 건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도 이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에 잠시 전 한 1시간 전쯤에 목소리를 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그 여야 간에 합의한 취지 그리고 여야가 함께 그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취지는 국회의 그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 아주 강제력을 부여하자는데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일단 저렇게 되면 야당은 확실히 이제 강제성이 있다. 이 통일된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이제 액션을 취할 상황만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굴러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남는 거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 그럼에도 대통령의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의결 그냥 원래대로 국회법 개정한 대로 가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설명을 충정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실 그 부분까지 깊이 고려되지 못한 점을 해서 이 부분을 수정안을 새로 해서 제안해서 여야 협상을 통해서 통과시키도록 갈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저는 후자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답니다. 이제 이제 국회에서 시행령이 문제가 될 경우에 이 부분 아까는 검토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검토 의견을 상임위에서 내면 대부분 그 해당 부처에서 많이 고쳤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말이 검토지. 국회에서 이거 법률이 문제가 되는데 장관, 이거 문제 있으니까 손 보시오라고 하면 그거를 안 들어줄 장관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안 들어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작년에도 보면 환노위나 이런 데에서 한 27건의 행정입법 검토를 환경부에 요구했는데 대부분 들어줬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작년 2011년에는 3천여 건의 그 시행령 가운데 국회에서 한 78건의 문제가 있는 법을 찾아내서 고쳐라 해서 대부분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옛날에도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보통 보면 행정부처에 대해서 갖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고 그래서 이 갑 중에 갑, 상임위가 행정부에 대해서는 갑 중에 갑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상임위 위원들이 행정부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안 들어줄 수 없는 민원들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오후에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시초문이고 법 규정에 따라서 해석하면 될 것이고 자식과 같은 시행령이 아비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군인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국회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뜻을 잘 헤아려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종걸 의원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가장 잘 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어긋난 어떤 시행령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법을 만든 사람이 계속 그 법에 대해서 모든 해석권을 다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종걸 의원이 그 대통령 청와대까지 거론하면서 헌법 공부 좀 하라 이러는데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 얘기로는 아마 거꾸로일 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변호사인데 헌법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헌법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들만 국회의원 뽑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예, 서로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긴 이제 막말 논란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정리를 해드리고 가야겠습니다. 메르스 최초 환자와 접촉했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메르스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께 질문을 좀 이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헌법 공부를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는데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빗대서 또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은 헌법 공부도 좀 안 하는 것 같다. 이 대통령 예. 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헌법 공부 하셔라.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어서 또 공무원들을 대통령 이렇게 비유해서 헌법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왜냐하면 최근에 뭐 일부 공무원들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이게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 자꾸 나오니까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행정부에서 이게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발언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보니까 과거에도 좀 이종걸 원내대표가 좀 험한 표현들을 좀 썼었죠. 네, 2012년도 8월에 본인의 트위터에 썼던 트위터예요. 예. 그때 이제 공천 헌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선 한 넉 달 전이죠.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의원인데 그 X 서슬이펄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저 이제 X라는 표현에 이제 욕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 예. 그걸 갖고 이제 논란이 많이 이니까 저게 X가 그 뜻이 아니라 그녀는 이거에 대한 그거를 줄임말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해석을 했다가 그게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하고 그걸 줄임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은 아니 정치적으로 비겁한 행위죠. 자기가 그 말을 했으면 솔직히 담백하게 내가 좀 지나친 표현을 썼다. 이 점은 사과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녀는 이걸 줄여서 예. 그 선말이다. 이런 식은 비겁한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왜 이렇게 비겁한 나중에 변명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정치권에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답답한 마음 시청자 의견 어떤 게 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뜻을 따르는 종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주인의 뜻을 거스리면 종이 아니죠. 표 앞에선 충직한 개처럼 굴더니 배지만 달면 이리과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건 뭐 국회 해산 얘기 이래서 자꾸 나오고 그러던데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처럼 선거 앞에서는 개처럼 보이더니 지금 이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국회가 선출된 권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이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도 국회 못지않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 이런 부분을 바로 그 모든 것을 행정부에게 부여된 명령, 규칙, 처분, 심사, 심지어 고시 내용까지도 국회가 다 우리가 법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결재권을 행사하겠다.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국민 정서가 국회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국회를 신뢰하느냐 5%입니다. 예. 국회를 신뢰하지 않느냐 몇 %인지 아세요? 88 아니었나요? 잘하시네. 예. 88%입니다. 예. 이런 국회가 행정부까지 대신해서 행정권까지 행사하겠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스스로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분의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정치인이 대중의 인기에 무조건 영합해서 대중의 뜻에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법령을 만들 때 우선순위를 판단의 기준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둬야 되지 않느냐. 예. 우리 국민의 이익에 둬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당신들은 개인의 이익, 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 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 하는 개인 사익에 그 판단의 잣대를 두느냐. 아마 이런 질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요즘 정치권, 여의도 국회,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진짜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정치적 당리, 당량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쌀 것 같습니다. 반성하십시오.